언론 장악 저지하자! 방송 기자들을 대표해서 공영방송 기자들을 대표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미완의 실험으로 그쳤던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법안을 즉시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권의 임기가 5년이지 방송의 임기가 5년은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갑니다. 공영방송은 그동안 정치 권력의 교대에 따라서 마치 전리품 챙기듯이 정치 권력의 정치 지형을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에 그대로 반영하는 낡은 시스템 속에서 신음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수명이 다했고 그 판을 새로 짜야 할 때입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정치 권력의 교대에 따라서 이사장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 뉴스가 너를 띄듯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악몽 같은 경험을 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캐는데 몰두하고 싶을 뿐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마다 애정했던 방송 채널을 손절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 이제는 염증이 나고 또 피로도를 느끼고 냉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은 정치 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국무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에, 우리 시민들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내내 지속된 방송 장악, 언론 검열에 두 손 놓고 있지 말고 브레이크를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민심을 두려워하고 받든다면 야당은 조속히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법안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도 거부만 하지 말고 안을 갖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국민의 뜻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현업단체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이런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칠 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검열기구로 착각하고 각종 표적 정치 심의를 일삼는 방송 심의기구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새 국회가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을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그 다음에 언론과 모든 방송이 시민의 목소리와 눈높이에 충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의 소통도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염원해 왔습니다. 그 염원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어렵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2016년 촛불 광장에서 1000만 시민들이 이 개혁을 외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탄생된 정부에게 이것을 실현시켜 줄 것을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라고 시민들은 또다시 그 21대 국회에 그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는 동안 우리의 취재, 보도, 뉴스, 방송의 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 현장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영상에 담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보도해도 이것이 가짜뉴스로 지목당하고 또 그것에 대해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온 국민이 청력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쫓고 진실을 찾아서 쫓고 보도한 기자들이 계속해서 고소고발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면 회칼로 테러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대통령실의 수석으로부터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방송사 개별 현장은 어떻습니까? 신뢰도 1위의 방송사, 공영방송사 KBS는 어느 순간에 낙하산 사장이 오더니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받던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언론인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난재해방송의 선두에선 국가기관 방송의 시스템이 무분별한 인력 감축으로 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은 어떻습니까? 천리마 운동처럼 속도전으로 민영화되더니 그 안에서 빠르게 프로그램들이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신뢰도를 높게 평가받던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있고 또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을 갈기갈기 찢겨놓겠다는 그런 이상한 괴문서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렵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MBC는 어떻습니까? 취재 보도 하나하나를 방통심의나 선거심의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고민해서 방송을 보도한 것조차 또다시 제재를 받아 이제 이 60년이 넘는 공영방송사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하면 그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2번의 기회 동안 자기 일을 할 수 있었고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대신 입법과 정치로서 해결했어야 될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방송 언론인들은 22대 국회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22대 국회는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정치적 사안에 계속해서 물타기 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언론 자유,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 시민들도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많은 방송 언론인들이 해직과 징계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또 병을 얻어서 이용마 기자같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빠르게 방송법, 언론 관련 법들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아직 회기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참 많은 일들이 이곳에 계신 언론인들과 치러왔습니다. 맹추위 속에서도 바람을 맞아가며 또 비와 눈을 맞아가며 때로는 시위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규탄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으로 방송 3법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상황에 죄송한 마음과 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으로 대체됐고 또 방송 3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었던 그 방송 3법은 민주당의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법도 아니고 여당의 법도 야당의 법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내자. 이제는 좀 스스로 설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들을 받아안아 통과시켰던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의제들이 조율이 될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언론 탄압에 대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많은 국민들이 그 안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장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자인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힘 있는 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은 국가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 장악에 천병이 되어 있는 방통위는 물론이려니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방심위에 있는 그 150명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면서까지도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법정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법정 제재인 주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다룬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는 법정 제재인 경고, YTN 민영화 심사와 최대 주주 유진그룹의 김백 사장 내정 사실 등을 비판한 YTN 보도 2건은 법정 제재인 주의,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후속 보도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추진 논란 보도에 관련해선 관계자 징계,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경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신장식의 뉴스와이킥은 경고. 하지만 이런 법정 제재에 대해서도 법원조차도 이런 징계는 가당치 않다라는 판결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론 장악은 멈춰야 된다, 탄압은 온당치 않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폭주기관차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때 야사당 공대위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들과도 함께 손을 잡고 이 방송 3법은 물론이러니와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니만큼, 그리고 목까지 이 찰랑찰랑하게 물이 차오른 만큼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가 무엇이었나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때도 국민들은 야당에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의석을 몰아주셨습니다. 그때 국민들께서 21대 국회에 명령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혁 과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검찰개혁이고 또 하나가 언론개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1대 국회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했지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시행령 통치로 입법을 무력화해서 검찰개혁을 수포로 돌려놓았습니다. 언론개혁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론개혁 완수라고 하는 22대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립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위원만으로 방통위 권한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서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탈탈 털어서 마침내 해임합니다. 세 번째는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들이 용산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를 사장으로 앉힙니다. 낙하산 사장은 정권의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모조리 내쫓습니다. 네 번째는 방송사 사장과 이사를 해임하지 못한 MBC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위촉한 방심위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징계로 탄압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방송 장악 패턴의 결과는 박민혜 방송이라고 조롱당하는 KBS, 복면가왕 9주년 방송을 조국혁신당 정당기호 9를 연상시키게 한다면서 이를 전격 취소한 MBC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눈과 귀를 가로막힌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총선 우리 국민은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심판했습니다. 총선 개표방송 시청률에서 MBC가 10.4%로 KBS를 2배 앞섰고 유튜브 접속자 수는 MBC가 38만 명으로 KBS의 4만 9천 명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렇게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또한 분명히 심판했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 방심위의 극단적인 파행 운영과 감사원 권익위를 동원한 방송 장악을 심판하는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빠르고 강하게 심판하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언론인들과 함께 언론 개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선적이고 무능한 정부는 늘 진실을 가리고 권력을 호위하기 위해 언론을 억압해왔습니다.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위기를 고발하는 외침이 곳곳에서 입틀막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YTN의 Y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셜이 되어 윤땡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윤 정부 들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시대의 진실이 되지 못하고 시대의 소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오늘의 언론 정책입니다. 대통령이 소음으로 취급하는 언론의 비판을 입들막으로 막는 것은 자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는 통치자가 헌법을 위반하며 국정을 결정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자유의 정신에 기초해서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유와 법치주의 정신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방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은 비록 원외가 되었지만 오늘 이 언론개혁을 고발하는 이 현장은 4년 전의 데자뷰입니다.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막대한 권력을 받았던 야당들, 특히 민주당이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투쟁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야당들에게 준열하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방송 3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것을 쳐낼 수 있는 힘들을 가지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의당은 비록 원외에 있지만 언론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2년이 지났나요? 그때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로텐더홀에서 주도했던 그 당시 야당 대표 이준석이 오늘은 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영화 반지의 제왕이 생각납니다. 이 언론 장악의 절대 반지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권력자들의 움직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절대 반지가 결국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것들을 권력자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방심이나 이런 기관들이 사실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심위가 어떤 위임받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송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자의적인 잣대들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이 의회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방심위에서 언론인들의 개개의 발언을 그렇게 규약하는 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몇 점을 내릴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라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퇴출 명령, 경고 내령을 내려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 장악을 하는 세력은 그것이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합니다. 매번 선거 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고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방송 3법의 입법을 막아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꼭 깨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어느 정치인보다도 언론에 의해서 띄어질 때도 있고 또 비판받을 때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을 때 저를 내려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제가 못하고 있을 때 저를 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 그리고 정당이 잘했을 때 그것을 더 널리 알려주는 역할이 언론의 역할인 것이고, 못했을 때 더 널리 알려서 비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절대 언론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음치이고 박치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해서 명가수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똑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시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혁신당은 어쩌다 보니 정치의 여정 속에서 항상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 속에서 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1대 국회에 추진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 더해가지고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사실 다시는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 같은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야권의 논의 과정에서 병합해서 저희가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언론 노조와 그리고 언론 유관 단체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개혁신당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해 준비한 다큐 인사이트가 취소됐습니다. 방영 일자는 4.16 이후였는데 4.10 이후였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온 국민이 부르던 명품백을 파우치로 명명하더니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생긴 변화입니다. 공영방송의 품위와 사명을 내던진 KBS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입틀막, 눈틀막, 귀틀막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렸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회칼 테러 협박, 방심위 표적심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진보당은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언론 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그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께 언론 자유에 대한 더 큰 지지를 얻어내고 반드시 방송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의 진상을 파헤칠 국정조사도 함께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강력한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 후퇴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언론인 손석희 씨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이 두려워하는 언론, 힘없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언론이 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단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사람,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 만들 수 있도록 진보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을 보면 독재자 빅브라더는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 언어를 먼저 통제합니다. 이번 선거 시기 정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를 보면 빅브라더를 뺨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여당의 민원 처리기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대파 875원 보도,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을 알린 보도 등 MBC 보도들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당이 기획된 민원을 넣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선방위는 제재에 착수를 했습니다.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 논란이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대파 들고 한 말이 선거를 앞둔 부적절한 보도라면 선거를 앞두고 카메라를 대동하고 대파 할인 매장에 찾아간 대통령은 선거 개입에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된다라고 한 말이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부 비판적인 패널이 한 말이라서 조롱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관심법입니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라며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거 시기에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언론 장악 시도의 사례들을 비춰보면 세 발의 피나 다름없습니다. 방통위를 장악하고 MBC를 압수수색하고 KBS 사장을 교체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무산시켰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다행히 유권자 국민께서 언론 장악의 본질을 파악하고 용감한 소신 있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투표로 정부 여당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민심의 결과입니다. 국민이 주신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범죄적인 언론 장악 실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만들어내어 민주주의를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여기 모인 민주진보 야당들은 국민의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외압으로 무산되고 나서 담당 PD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촬영부는 제 개인 외장 하드에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내년도 있고 15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으로 언론 자유를 빼앗고 권력의 치부를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진실을 드러나게 하고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편에 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새진보연합은 늘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올바른 언론과 깨어있는 유권자가 계신 한 빅브라더의 언론 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언론과 국민을 믿고 새진보연합은 22대 국회에서 방송법, 방송 3법의 재추진 그리고 언론 장악 실상에 대한 국정조사 등 언론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숨겨야 할 것들이 많고 감춰야 할 치부가 많을수록 그 권력은 언론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모두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22대 국회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저는 그중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저지, 이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민주당 방송 3법 제2법화를 비롯한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서는 국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위협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공동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는 세계 47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언론이 자유로운 사회에 중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은 어떠한 정권의 친화적인 보도를 하는 정치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자유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저지르고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하고 공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고 언론인들을 불법으로 수사하고 언론사를 제재하는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자유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엄중히 규탄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마다 우리의 자유와 인권도 위협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항해야 하고 우리는 진실을 찾고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권력에 맞서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를 옹호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히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이를 성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8개 정당 대표님들이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결의에 찬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다만 말씀을 듣는 동안 아직 국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언론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이전의 언론 탄압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촉박한 상황인가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아니한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 심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언론 상황은 국민의 심판, 국민의 선택이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통, 불통, 고집불통의 윤석열 정부 그 언론 철갑 기마병처럼 다양성이 꽃피어야 할 언론 정원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써도 되지만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미세먼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질까 봐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1이 되면 그걸 보도하면 또 징계를 받습니다.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민영화되는 YTN에 대해서 YTN 노조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걸 보도했다라고 해서 또 법정 제재를 받습니다. 지금 이 언론 상황은 단순히 언론 장악이 아닙니다. 언론 말살입니다. KBS, MBC, YTN, TBS 공영방송들을 하나하나 원래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한치의 지연과 착오도 없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해고자도 복직되고 사장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예 공영방송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MBC 같은 경우에 8월 달이 이사회 임기가 끝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게 새로 바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사장과 이사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KBS를 내부적으로 무력화시키고 KBS2를 민영화하니 많이 YTN은 이미 민영화의 수순으로 접어들어서 전면적인 프로그램 개편 구조 조정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MBC도 지금 8월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을 위해서 방시민은 그리고 선방시민은 차곡차곡 MBC를 무너뜨리기 위한 벌정 카드들을 엄청나게 축적해 왔습니다. 우리가 90개 전국의 90개 사회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 현업 단체들이 모여서 언론 장악 저지 공동 행동을 결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단순히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1호 입법으로 이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제2법 추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기선제압을 하기 좋기 때문에 정당 간의 뭔가 세력 관계에서 이게 좋기 때문에 생색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이유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시한부 생명에 들어가 있는 MBC마저 마지막으로 아직 권력이 바뀌지 않은 MBC 경영진마저 8월 이후에는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것이고 공영방송이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 자본에 넘어가는 사형방송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복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역적인 변화입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지금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 심폐소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각 당의 당리와 당략을 넘어서서 진영을 넘어서서 여러 정당 대표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벌어진 언론 현장의 참상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의를 내동댕이 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적어도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왔다는 사회적 믿음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상식과 합리, 이성을 복구하자는 것입니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상식, 대통령을 풍자해도 여러 사람이 웃고 넘어가면 된다는 상식, 합리, 그리고 대통령 권력은 언론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 헌법,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방송 3법의 제2법, 언론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전면적인 언론 개혁을 위한 국회 미디어 개혁 특위 설치 요구는 바로 이러한 상식과 합리의 복원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방송 3법의 제2법은 각 당의 당리 당략을 다 제쳐놓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개혁 입법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것입니다.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은 지금부터 22대 국회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방송 3법을 제2법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만약 다시 또 방송 3법의 제2법을 통한 언론 자유의 회복, 방송 현장의 상식의 회복, 이성의 회복을 가로막는다면 지금까지 하는 질이 다른 싸움으로 윤석열 정권을 상대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3법의 제2법, 언론 장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 실시, 그리고 국회 미디어 개혁 특위의 설치, 이 요구들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전국의 언론인들이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 언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사형 언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언론 장악이 극에 달해 있고 지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된 방송 3법 신속하게 제2법 추진해야 된다. 두 번째, 언론 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세 번째, 미디어 특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문제는요, 아까 이준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8월달 임기가 끝나는데요. 다들 짐작하시지만 5월 말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아마도 뭐 법사위원장 누가 하니 어쩌니 하면서 국회의원 구성하는데 모 정당들이 침대 축구 하듯이 뻗으면 한두 달 그냥 지나가는, 그러다 보면 8월달 닥치는, 그래서 손도 못 써보고 또 MBC조차 장악당하는 아마 이런 사태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5월 말 이전에 4월 달에 이 다짐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22대 국회 때 시작하면 늦지 않느냐. 당연히 22대 국회 때 1호 법안으로 앞장 서둘러 달라는 거고, 그 이전에 21대 국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 바로 착수해 달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달라.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4월 달에 이 다짐대를 하자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뭐 1차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받지만 2차적인 피해는 야당 정치인들 받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21대 국회부터 서둘러 주시고요. 22대 국회 때 주저주저하지 말고 바로 좀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짐문, 입틀막 거부,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에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 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 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 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 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를 복원을 하기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제2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 장악 및 언론 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다.